홍콩의 한 회사 직원이 화상회의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동료들도 모두 진짜였고 목소리도 얼굴도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확인해 보니 그 상사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가 딥페이크였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2024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여러 해외 언론이 보도한 사건입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영상 속 얼굴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속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딥페이크에 이렇게 취약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얼굴을 인식할 때 방추형 얼굴 영역이라는 특정 부위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패턴 매칭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 이 얼굴이 아는 사람과 80% 이상 비슷하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바로 이 허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95% 일치하는 가짜 얼굴을 만들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진짜로 받아들이죠. 더 심각한 건 반복 노출 효과예요. 같은 가짜 얼굴을 3번만 봐도 뇌가 친숙함을 느끼면서 진위 판단 능력이 40%나 떨어집니다. 2023년 스탠퍼드 연구팀이 실험했는데 참가자 중 82%가 딥페이크 영상을 진짜로 착각했어요. 그럼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핵심만 짚어볼게요. 딥페이크의 심장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 영어로 GAN이라는 건데요. 두 개의 AI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구조입니다. 한쪽은 가짜 얼굴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거죠. 이 과정이 수천 번 반복되면서 결국 구분 불가능한 수준까지 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 얼굴 사진 500장만 있으면 AI가 눈동자 움직임, 미세한 주름, 빛 반사까지 학습해서 완벽한 복제본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 50장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일반 노트북에서도 초당 30프레임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복제는 더 간단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이미 활발하게 쓰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타코트론이나 웨이브넷 같은 음성 합성 모델은 당신 목소리 3분치만 있으면 억양, 말투, 심지어 숨소리까지 재현해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한국에서 한 어머니가 딸의 목소리로 납치 협박을 받고 5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어요. 통화 내용을 분석해보니 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 10개로 만든 딥페이크 음성이었죠. 움직임 합성 기술도 발전했는데 포즈 추정 알고리즘이 사람의 골격 구조를 분석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K-POP 아이돌 춤을 완벽하게 따라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들 본 적 있죠? 전부 이 기술입니다. 이제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해 볼게요. 2024년 미국 대선 때 한 후보자의 가짜 연설 영상이 유튜브에서 12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선거 3일 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할 시간도 없이 수백만 명이 거짓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였죠. 한국에서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중 68%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4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으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300억 원을 넘었거든요. CEO나 임원 목소리를 복제해서 긴급 송금을 지시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죠. 건강 측면에서도 무시 못할 영향이 있습니다. 가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피질, 특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성도가 감소하거든요. 뉴욕대 신경과학팀이 fMRI로 관찰한 결과 딥페이크 영상을 하루 1시간씩 일주일간 본 그룹은 진실 판별 능력이 평균 35%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불안과 신뢰 붕괴로 이어지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불면증이나 소화 장애 같은 신체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취약한데 SNS를 통해 딥페이크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2024년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조사에서 청소년 5명 중 1명이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본 후 정서적 불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눈 깜빡임과 그림자를 확인하세요. 딥페이크는 아직도 자연스러운 눈 깜빡임 구현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평균 15초에서 20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이는데 딥페이크 영상에서는 이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아예 깜빡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자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얼굴 각도가 바뀔 때 코나 턱 아래 그림자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사라지면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딥페이크 탐지 앱을 활용하세요. 하이브 모더레이션이나 센시티 같은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몇 초 만에 진위를 분석해 줍니다. 정확도는 90% 이상이에요. 세 번째는 정보 출처를 반드시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영상을 봤을 때 바로 공유하지 말고 최소 3개 이상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는지 확인하세요. 팩트체크 사이트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네이버 팩트체크나 SNU 팩트체크 센터에서 주요 이슈들을 검증하거든요. 네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뉴스 헤드라인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가 핵심입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의 양을 줄이고 프라이버시 설정을 강화하세요. 특히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영상은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자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 자료로 쓰거든요.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단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화상회의로 지시를 받았다면 전화나 문자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비밀번호 외에 생체 인증을 추가하고 고액 송금은 2명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효과적입니다. 기술적 대응도 발전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공동 개발한 리얼리티 디펜더라는 도구는 영상 속 픽셀 단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조작 여부를 판별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인증 시스템도 나왔는데 원본 영상에 디지털 서명을 넣어서 위변조를 방지하는 방식이에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기업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딥페이크 대응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정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 과정을 준비 중이긴 한데 더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딥페이크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 쉽게 속거든요. 부모님께 간단한 식별법을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관련 딥페이크 영상 배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죠. 유럽연합도 AI 규제 법안에 딥페이크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서 모든 합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국경을 넘어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개인의 인식과 대응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예요. 딥페이크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영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진짜 증거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범죄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도 딥페이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재난 상황을 알리는 뉴스 영상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불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언론사나 콘텐츠 제작자들이 촬영 과정이나 출처를 명확히 공개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AI 생성 콘텐츠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틱톡은 이미 AI로 만든 영상에 자동으로 라벨을 붙이는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에요.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을 재현하거나 사망한 배우를 디지털로 부활시키기도 하죠. 교육 분야에서는 역사적 인물을 딥페이크로 구현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얼굴을 3D로 재구성해서 성형수술 전후를 미리 보여주는 데 쓰이고 있어요.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용 목적입니다. 같은 칼로 요리도 하고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딥페이크도 창의적 도구가 될 수도 파괴적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딥페이크 기술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정교해질 겁니다. 실시간 홀로그램 형태로 발전하면서 가상회의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가능해지죠.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런 기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대응 능력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한 번 더 의심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습관이 일상이 되어야 해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면역력을 만들거든요. 딥페이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게 답입니다. 지금까지 딥페이크의 작동 원리부터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는 영상, 듣는 목소리가 항상 진짜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습관만 있다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눈 깜빡임 확인하기, 출처 크로스 체크하기, 탐지 앱 설치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90% 이상의 딥페이크를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함께 알면 더 안전해집니다. 건강한 디지털 환경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